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쟤는 대체 부모가 누구길래 저렇게 버릇이 없어? 또는 집에서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저렇게 제멋대로야. 집에서 제대로 가르쳐야지. 하는 말이요. 혹시 직접 들어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니면 버릇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어요. 딸 중엔 막내딸이에요. 동생이 남동생이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사실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군인 중에서도 높은 계급이셨던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자랐죠. 어른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안녕하세요. 옳지. 그리고 헤어질 땐 안녕히 계세요 또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야 해. 그래. 그렇게 인사 잘해야 해.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거야. 그게 예의인 거야. 알았지? 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저희 5남매에게 항상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하셨어요. 이 교육은 남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고 곱게 자라길 원하신 부모님의 마음이었죠. 집에 돈 좀 있다고, 형제가 많은데도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있다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 삶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든 친구가 우리처럼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친구들은 너를 보고 내 생활은 왜 이러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괜히 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란 걸 꼭 명심해야 한다. 알았지? 응, 알았어. 그리고 우리 역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 옳지. 삶이 늘 똑같이 유지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넓은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럴 땐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해. 알겠습니다. 엄마, 그래도 내일 소풍엔 사이다도 가져가면 안 될까?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예진이 김밥이랑 삶은 달걀이랑 사이다 넣어줄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어.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거 많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응. 그러면 친구들이 우리 집엔 왜 없냐고 슬퍼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건 사람은 자기 앞가림은 본인 스스로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업군인, 어머니는 친정이 잘 사셨죠. 그래서 일대 땅을 갖고 계셨어요. 개발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엄청 뛰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곳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어머니는 많은 보상을 받으셨죠. 하지만 우리 오남매는 어머니의 그 돈을 어떻게 받아내서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립심이 있어야 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내야 하는 거지. 그래야 성취감도 올라가고 살아가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어. 나랑 아빠가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줄 거야. 하지만 너무 부모님에게 의존만 하면 안 돼.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꾸려가는 거야. 알았지? 너희의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야.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 그러니까 남 탓을 해도 안 되는 거야.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려면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겠지? 단순히 학교 교과서 공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책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는 거야.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지,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지 늘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단다. 알았지? 이런 얘기를 커서도 늘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배우면서 생각했죠. 사는 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삶을 스스로 살아내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저런 얘기를 하진 않으셨어요. 저희가 점점 커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전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제 선택으로 갔습니다.
문학과 수학이 좋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과를 가지 않아도 대학에서 수학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전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했습니다. 정말 계산기가 마르고 닳도록 두드리며 공부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적성을 알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이었죠. 부모님이 매일 저희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저는 문과를 공부하며 수학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이야, 공주님 오셨네? 아, 놀리지 마. 나 공주님 아니거든? 야, 우리 과 중에 마당 있는 2층 집에 사는 사람은 너 한 명이야. 그게 뭐, 그래서 나 별로야? 별로긴. 너처럼 집 잘 사는데 잘난 척도 안 하고 밉지 않은 사람은 처음 봤어.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너가 집으로 초대 안 했으면 우린 너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 평생 몰랐을 거다. 맞아. 뭔가 까다롭고 버릇없을 줄 알았는데 넌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냥 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아이구나 했는데 공주님일 줄이야. 아, 공주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며 무사히 졸업에 성공했고, 막내 동생이 막 대학에 입학하고 제가 취업했을 때 부모님은 벌써 손자를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었죠. 큰언니와 큰오빠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언니와 오빠가 결혼하는 거 보고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 꼭 해야 하는 걸까?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한 식품 생산업체 회계팀으로 취업에 성공합니다. 제가 살아가기 위해선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 역시 저희 오남매를 쉽게 도와주고 쉽게 키우실 생각이 애초에 전혀 없으셨죠. 그렇게 저는 막내로 입사를 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셨습니다, 우리 공주님. 아이고, 오늘은 레드카펫을 깔아드리지 못해서 어쩌나? 아이, 참. 아, 왜들 그러세요? 우리 막내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극진히 대접해드려야죠. 저희 독수리 오영재가 예진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애차 모여! 자리까지 안내해드린다! 실시! 실시! 저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일했던 부서는 어쩌다 보니 항상 남자 직원이 들어왔고 여자 직원이 입사한 건 제가 처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정말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니 황송하기 그지없네요. 선배님, 이것 좀 봐주세요. 여기 지난달 지출이 뭐가 안 맞는데 못 찾겠어요. 우리 공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어디 봅시다. 제 부서에 유일한 여자가 저라는 게 회사에 소문이 나면서 저와 저의 부서를 보러 오는 사원들도 많았어요. 제 자랑을 하자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우월한 유전자 덕분에 당시 168cm라는 길쭉길쭉한 큰 키와 우아한 분위기로 많은 사람을 설레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로 회계부서의 공주님으로 회사에서 꽤 유명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위해 회의를 했던 날, 전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건 우리 공주. 아니죠. 예진 씨와 상엽 씨가 함께 맡아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결혼에 관심이 없으니 연애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상엽 씨를 보자마자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네, 맞아요. 첫사랑이었던 거죠. 원상엽입니다. 장혜진입니다. 영광이네요. 회계부서 공주님과 일을 하게 되다니.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겠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 가르쳐주세요. 저도 이제 3년 차라서요. 그렇게 운명의 상대와 함께 일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밥 먹는 시간도 점차 늘어갔죠. 그럴수록 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화를 내기보다 일단 뭐가 잘못됐는지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찾으며 조곤조곤 일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차분하고 착한 심성인데 제가 어떻게 안 반할 수 있겠어요? 공주, 우린 평생 왕자가 아닌 공주 옆에 기사로 살아야 하나? 에이, 또 왜 그러세요? 맞아, 공주는 요즘 새로운 왕자를 찾은 것 같아. 우린 그냥 난쟁이인 거지? 그러게, 너는 진짜 키도 작아서 난쟁이 같다. 뭐? 말 다 했냐? 우리 아름다운 공주님을 어떻게 급진히 모셔야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까? 그날만을 기다려요. 아, 진짜 왜들 그러세요? 제가 어디 가나요? 저는 계속 회계부서 막내인걸요? 하지만 저의 이런 마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운명의 상대인 상엽 씨를 좋아하는 게 티가 많이 났나 봐요. 예진 씨, 나 좋아요? 네. 너무 물어보자마자 대답했나? 제가 어떻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도 잘 알려주시고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화내기보단 왜 잘못된 건지 차분히 다 알려주시고 하시니까. 아, 그래요? 우리 잠깐 산책할래요? 네, 좋아요. 저는 부모님과 산 시간보다 혼자 산 시간이 더 길어요. 부모님 두 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장맛비에 논이랑 밭이랑 보러 나가셨다가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모님이 키워주셨죠. 저도 예진 씨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대충은 알아요. 사실 그냥 예쁜 외동딸인가 보다 생각도 했었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나 집이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는 모습도 없이 열심히여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른들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부모님 걱정하시는 거죠? 상엽 씨가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그 고민을 없애기 위해 일단 우리 집부터 가는 건 어때요? 에? 집이요? 네. 그러면 지금 상엽 씨 마음속에 있는 고민 다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바로 운명의 상대를 데리고 집으로 갔고 부모님은 놀라지도 않으시고 상엽 씨를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자네는 경영을 공부했구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는데 거기다 빈손으로 와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이고, 그런 걱정하지 마요. 예진이가 갑자기 가자고 해서 온 거죠? 응, 내가 데려왔어. 자네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나? 저는 사실 삶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5년 후, 10년 후에 거창한 계획은 없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럼 지키지도 못할 거창한 계획 세우고 실망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부모님은 농사일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잘 자랐네 아주.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저와 상엽 씨의 연애가 시작됐고 1년 만에 결혼에 성공. 결혼 3년 후엔 귀여운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이제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익숙한 나이가 됐습니다. 왜 벌써 이렇게 시간을 건너뛰었냐고요? 3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제가 남편과 꾸린 가정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들은 착한 심성으로 아주 잘 자라 기업의 대리까지 올라갔고 저는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당시 분위기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같은 회사에서 결혼하면 한 사람은 마치 그만둬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고 독수리 오영재 선배들은 많이 슬퍼했죠.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머니께 보고 배운 투자 기술을 살려 땅과 건물에 투자해 월세를 받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건물주가 되었죠.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아, 좋았으니 다행이네. 병훈이는? 회사, 회식. 아, 맞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게 온다고 했죠? 맞네. 아유, 잊고 있었네. 당신 힘든데 이제 그만 운동하고 누워요. 건강했던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졌었죠. 중풍 때문에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입에 마비가 와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죠. 그래도 걱정 없어요. 이렇게라도 저와 남은 여생을 함께한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 정말? 응.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엄마가 너무 궁금한데? 조만간 데리고 올게요. 알았죠? 그래. 저와 남편을 그대로 닮은 아들 역시 온순하고 착하게 살았죠. 하지만 생활력만큼은 강하게 키웠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정말 잘 컸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저 어서 와요.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데려온 아이는 일단 외모부터 보자면 긴 머리에 작은 얼굴, 하얀 피부.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청순한 외모였어요. 흰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정말 천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줄 알았답니다. 영은이는 어떤 일을 해?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고 예쁘구나. 매일 아이들이랑 지내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하는 행동이 정갈하고 아주 예뻤어요. 거기다 부모님께서도 예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그걸 보고 자랐더니 저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도 커서 아이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다. 많은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있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전 정말 아이들이 좋아요. 집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아니라 복덩이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얘가 철이 없어서 멋모르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겠다고 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죄송하죠. 이 사람이 몸이 편치 않아서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죠.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도 돌봐야 하고 또 시댁에 있으면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그래서 편히 지내시라고 저희가 지금보다 큰 집으로 이사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아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으셔야 해요. 그렇게 얼떨결에 며느리도 생기고 집도 이사하게 됐습니다.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니 제가 바깥일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무래도 건물도 많고 관리도 하고 다니려면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집을 비울 동안 며느리가 남편을 돌봐줬죠. 그날도 일이 끝나고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간 날이었어요. 그날은 며느리가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제가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간 날이었죠. 여보, 저 왔어요. 제가 들어가면 환하게 웃던 남편이 그날따라 시무룩하게 있는 겁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물어보니 그저 고개만 젓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영은아, 어제 아버지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아버님 식사도 잘하시고 산책도 천천히 하셨는데요. 어제 드신 배가 별로셨나요?
아니야. 아니, 그냥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어라. 네, 어머니, 주무세요. 하지만 영 찝찝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고 하고 말하기 힘든 남편도 의사표현은 확실히 했거든요. 저렇게 말 안 하는 거 보니 그냥 기분이 별로였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촉이란 게 있잖아요. 외출을 줄이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아빠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가 별말 안 해? 아빠? 아니? 엄마 이거 봐봐. 영훈이가 만든 거야. 진짜 귀엽지? 아이고, 아내가 그리도 좋으니? 그럼, 영훈이 완전 천사가 따로 없다니까.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네 마누라 천사다, 천사.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 그렇게 아내가 좋을까요? 아주 아들은 아내 바보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찝찝함을 안고 지내길 몇 달. 저도 그때 그 일을 서서히 잊고 있었죠. 그 후로 남편이 특별한 다른 표현을 한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 옷을 갈아입혀 줄 때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그랬어? 어? 당신이 실수한 거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남편의 몸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었습니다. 바로 푸른 멍이었죠. 여보, 괜찮으니까 나한테 말해봐, 응? 당신이 어디 부딪혔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응? 그러자 남편은 말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당신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이거 당신이 어디 넘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천천히 누가 이랬는지 나한테 얘기해야 해. 그래야 당신 또 이런 일 안 생겨. 그러자 남편이 팔을 들어 본인의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바로 휴대전화 속에 있는 사진첩에 들어갔고 거기서 기함할 만한 영상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다 진짜야, 여보? 왜 나한테 바로 말을 안 했어? 내가 이걸 그냥... 남편은 화를 내는 저를 보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거동이 불편하지만 않았어도 말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세상에. 여보, 내가 몰라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진작에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본 영상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몸을 이끌고 남편은 휴대전화를 며느리 몰래 설치했던 거죠. 네, 맞아요. 남편의 몸에 생긴 멍의 흔적들은 전부 며느리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영상 속에서 봤던 며느리가 우리 남편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볼게요. 아버님,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어디 보자. 며느리만 비추고 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남편은 며느리가 다가오자 몸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딜 그렇게 도망가세요? 그래봤자 이 방 안인데. 그리고 아버님이 무슨 수로 저를 벗어나요? 이리 오세요. 아이들 피부는 말랑말랑 쫀득쫀득한데 노인들 피부는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꼭 늙은 호박 껍질 만지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꼬집으면 또 멍은 금방 들어요. 어머, 아버님, 이것 봐요. 아버님 여기 새로운 멍 생겼어요. 아버님,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기능은 똑같지? 벌겋게 변하고 멍들고. 아, 좋다. 아버님, 아시죠? 어머님한테 말씀하시면 내일은 더 큰 멍 만들 거예요. 누워 계세요. 또 한 다른 영상에서 며느리는 남편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힘주지 마세요. 저 이빨 나갈 뻔했잖아요.
희한하네. 어머님이 매일 로션도 발라주는데 왜 이렇게 건조하지? 아버님, 저 이빨 엄청 가지런히 잘라지 않았어요? 이것 봐요. 아버님 팔에 선명하죠? 이런 미친 영상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남편은 몸을 움직여 침대 옆 테이블 휴지곽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며느리의 이런 만행을 전부 촬영해놨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바로 며느리를 불러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뭔가 더 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며느리와 며느리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전 심부름센터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친구였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먼 걸음까지 해서 절 만나줘서 정말 반가워요. 아닙니다, 어머님. 영훈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다는 얘기 듣고 저희 모두 바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정말 할 말 많거든요. 처음에 결혼했다고 했을 때 얘 그 미친 과거 어떻게 세탁하고 결혼하는 건가 했는데 역시 그 버릇 못 고쳤네요. 맞아요. 걔는 절대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훈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남편이 거동이 불편하고 저는 바깥 일을 하느라 집에 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 몸에 멍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조심성이 많아서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디 부딪혀서 생긴 멍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 물어보니까 남편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맙소사. 그 영상 속에서 며느리가 우리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얘 대체 뭐 하는 애예요? 같이 대학 생활할 때 저희는 함께 유치원으로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실습 나갔던 곳이 당시 영훈이 부모님이 운영했던 유치원이었는데 문제가 많아서 문을 닫았어요. 어떤 문제요? 뉴스에서 보셨던 얘기들 있으시죠? 선생들이 학생들 괴롭히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물론이고 영훈이 부모님은 거기다 원생들 음식에 장난까지 쳤어요. 전날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먹이고 메뉴가 부실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원생들이 먹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먹이려고 했어요. 이거 다 쓰레기 되는데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이 안 먹는 걸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냐면서 억지로 먹였죠. 그래서 음식들 억지로 먹고 배탈 난 원생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가 실습을 한 달 정도 했는데 이 일이 전부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믿겨지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국가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 돈을 횡령까지 했죠. 결국 참을 수 없었던 학부모들이 영훈이의 부모님을 신고했고 결국 두 분은 처벌받으셨어요. 저는 제가 들은 얘기가 전부 거짓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교양 있고 우아했던 사돈이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니. 저희는 청첩장만 받고 식은 안 갔어요. 부모님 보면 그때 원생들한테 저질렀던 짓들 생각나서요. 아마 결혼한 시기로 봤을 때 처벌을 다 받고 나오신 뒤에 상견례하고 그리고 시골린 것 같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며느리는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럼 영은이는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걔 그거 병이에요. 진짜 병이지? 맞아. 치료 필요한 병인데 본인은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네. 놀랍게도 영은이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그 뒤로 저희는 영은이하고 연락하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거든요. 영은이는 어렸을 적부터 사람 괴롭히는 걸로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만 보면 물어뜯고 꼬집고 때리고 그랬죠. 그리고 상대방이 아파하는 걸 보고 좋아했어요. 처음엔 그냥 웃긴 애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그게 심해져서 대학과 동기들과 선배들, 후배들은 모두 영은이를 피해 다녔어요.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니까요. 선배들이 그건 해선 안 되는 행동이고 너는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듣질 않았죠. 그래도 사람들이 본인을 다 싫어하니까 눈치는 보더라고요. 그 대신 학교에 다니는 길냥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동물을 괴롭혔다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진짜 쫓겨날 뻔했어요.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까지 난리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고양이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그걸 즐겼죠.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영은이. 그런데 어머님께서 자리를 비우시고 집에 아버님과 둘만 남았으니 영은이 입장에선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겠죠. 어머님, 절대 집에 아버님과 영은이 단둘이 있게 하지 마세요. 걔 더한 짓 하고도 남아요. 실습 때 원생들도 그렇게 괴롭혀서 부모님들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은이는 실습 중단하고 아마 졸업도 못했을걸요? 그런데 어떻게 유치원에 취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록이 다 남아있을 텐데. 그런데 그 유치원에서도 원생 꼬집고 멍들게 하고 괴롭혀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눈치도 안 보고 원생들 괴롭혔는데 혼자 계시는 아버님은 얼마나 쉽겠어요? 영은이 입장에서요. 아버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노려서 분가하지 않고 어머님하고 같이 살겠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려니까요. 오늘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 정말 죽을 때까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혹시 아드님, 그러니까 영은이 남편도 이 얘기를 알아요? 모르겠어요. 오늘 가서 얘기해봐야 할 것 같네요. 바쁜 사람들 오래 붙잡고 있어서 미안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저 저희는 아버님께 아무 일도 안 생기길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며느리의 친구들과 헤어진 저는 미친 듯이 빨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집에 며느리는 없고 남편과 아들만 있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 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그 증거 영상들이 싹 사라진 겁니다. 여보, 여기 있던 영상들 다 어디 갔어? 어? 엄마,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야? 뭐야? 너 다 알고 있었어? 어?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엄마, 영은이 불쌍한 애야.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사리분별도 못하는 인간아. 영은이는 그냥 아빠한테 애정 표현을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애정 표현을 그딴 식으로 해? 영은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빠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어. 저는 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는지 일단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한테 얼마나 관심받고 싶었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을 깨물기 시작했대. 그러면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돌아봐 주시니까. 그때 버릇이 생긴 거야. 그 후로 다른 사람들 역시 관심 받으려고 그렇게 깨문 거야. 꼬집고. 솔직히 별로 아프지 않아. 멍도 생겼다 금방 사라지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빠는 나이도 있고 거기다 환자야. 너 아빠 먹는 거 못 봤어? 그게 정말 애정을 원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영은이 걔는 그냥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애라고. 아내라고 감싸줄 생각하지 마. 그러다 진짜 아버지한테 큰일 나면 너 그때도 이렇게 태평하게 말할 수 있어? 어? 아들의 저런 철딱서니 없는 행동 때문에 가지고 있던 증거는 모두 날렸고 저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남편 방은 물론 집안 곳곳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엄마, 진짜 유난이다. 조용히 하고 네 아내한테 말이나 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척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가, 나 우리 아들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고 올게. 네네, 그러세요. 아버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마음 편히 놀다 오세요, 어머님. 당신도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곳 모시고 갔다 와. 알았지? 알았어. 아빠랑 잘 있어. 일찍 들어올게. 갔다 올게. 자, 가자, 아들. 그렇게 저는 못마땅해 하는 아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척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찾아오지 않은 놀이터에 앉아 휴대전화로 집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죠. 남편은 방에 누워있고 거실에 있는 며느리는 부엌, 본인 방,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들아, 잘 봐라. 이게 정말 애정을 원해서 하는 귀여운 행동인지. 그리고 한참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집안 상황을 보고 있던 저와 아들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너 미쳤어? 감히 우리 남편을 때려? 며느리는 제 남편의 머리가 돌아가도록 뺨을 내리치고 있었죠. 그걸 보고 놀라고 당황한 아들 역시 전속력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방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뒤통수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손이 나가면 발도 나가야겠죠. 저는 제 온몸을 사용해 며느리를 혼냈죠. 하지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표정의 며느리는 억울하다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머니, 이건 여기 아버님 얼굴에 모기가 앉아서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왜 제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때리기부터 하세요. 어머님 깡패세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당신도 다 봤지? 방금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뭐가 어째? 이게 진짜... 그러자 옆에서 씩씩거리며 지켜만 보고 있던 아들이 며느리의 얼굴에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어찌나 있는 힘껏 때렸는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며느리는 몸이 하늘로 붕 떴고 이빨이 나가며 결국 혼절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감히 우리 남편한테 손찌검을 해? 저거 경찰서로 치워라 얼른. 여보 괜찮아? 맙소사 뺨이 다 부었잖아. 괜찮아? 괜찮아 여보. 이제 내가 당신 옆에서 당신 꼭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저렇게 무섭게 당신 괴롭히는 사람 없을 테니까 안심해. 진짜야? 내가 약속할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은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 불찰이었어요. 며느리의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너무 믿었던 거죠. 아들이 철없이 본인 아내는 천사가 틀림없다고 떠들던 말을 저도 어느 정도 믿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돌보겠다고 분가 안 하고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두 자기 일하느라 바쁘지. 거기다 일까지 그만두고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냥 심성이 착해 그런 거라고 믿어버린 거죠.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일을 이렇게 키웠어요. 지난번에 휴대전화 영상 지운 것도 정말 죄송해요. 그때 신고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도 뭘 알고 그랬겠니? 그저 네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컸던 거지. 나도 우리 남편 몸에서 멍 발견하지 못했으면 지금도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미친 짓을 한 며느리 잘못이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같은 나쁜 짓을 저질렀잖니. 법이 벌을 내려줄 거야. 우린 그 판정을 기다리면 되고. 며느리는 구속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네의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뭐가 섭섭해요? 지금 감히 섭섭하다고 한 겁니까? 우리 딸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구속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전에 우리 사위한테도 말했지만 그건 그냥 애정 표현이에요. 그게 조금 과격해서 그렇게 정말 사람을 괴롭히려고 아니면 무슨 가학심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체 우리 아들은 얼마나 순진하면 저 말을 그대로 믿고 와서 저에게도 해준 걸까요? 잘 들으세요. 저희는 이미 그쪽 따님이 우리 남편을 괴롭힌 정황과 증거를 모두 갖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유치원에서 쫓겨나고 실습도 못 마쳐서 졸업도 제대로 못했다던데. 그럼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따님의 행동을 애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원생들은 선생님의 애정 표현이 좋다고 부모님께 말했을 거고 실습도 무사히 마쳤겠죠. 그런데 왜 다 못한 거죠? 따님이 대학 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거 증인도 있고 증거도 다 있는데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따님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다녔는지 다 듣고 싶으세요?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포용력이 없고 옹졸해서 그깟 애정 표현 하나 못 받아들인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애정 표현인지 죄를 지은 건지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린다고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시달렸을 남편이 생각나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는 건 하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돈의 생각은 잘 들었고요. 저희도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분명 이건 당신들이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돈이 하는 유치원은 왜 망했는데요? 그냥 교육사업 한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유치원을 하셨던데. 그리고 두 분 역시 법의 심판을 받으셨고 이것도 집안 내력인가 보지?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남았어. 똑똑히 다 듣고 가. 그렇게 범죄 저지르고 안 들킬 거라는 그런 생각부터 버려. 이미 죗값을 치렀으면서 그런 것도 몰라? 깨달은 게 없어? 부디 이번에는 당신 가족들이 깨닫길 바랄게. 나가시는 길은 여기예요. 멀리 안 나갈게요. 부디 조심히 돌아가세요. 남편은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저도 당분간 건물들 관리는 잠시 미뤄두고 남편 몸조리에 시간을 다 썼죠. 당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나는 우리 부서 유일한 여자 직원이라 선배들이 공주라 불렀고 나를 지키는 선배들을 독수리 오영재라고 했었잖아. 사실 그때 기분 좋았어. 그리고 당신은 이런 공주가 선택한 특별한 남자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대신에 부담은 느끼지 않고. 나를 그냥 나로서 바라봐줬으면 했는데 당신은 정말 나를 그렇게 바라봤어. 사실 그때 선배들이 공주라고 불렀던 거 나 부담스러웠거든. 그들은 그냥 내가 유일한 여자 직원이니까 그런 거라고 했지만 그 안엔 내가 부잣집 딸이니 혹시 잘해보면 뭐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보였어. 내가 아무리 수수하게 다니고 티를 안 내도 그런 건 왜 그렇게 빨리 소문이 날까? 그런데 당신은 내가 공주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유일하게 의문 갖지 않았고 요새 말로 내 신상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오로지 나의 일머리와 실력만을 가지고 얘기했지. 그게 정말 좋았어. 물론 난 이미 당신을 보고 한눈에 반한 상태였지만 말이야. 고마워. 진짜야.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이 말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 남편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 나이 먹더니 울고 다 됐네. 후배들을 호령하던 부장님 어디 갔어? 어? 당신도 힘들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나를 더 부려먹어. 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니까.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알았지?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줬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죗값을 받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항소를 한 겁니다. 형량이 너무 높게 나왔다는 이유에서였죠. 정말 지난한 싸움이었어요. 거기에 아들은 이혼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절차도 많고 복잡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몇 년간 계속됐죠. 구속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끝까지 애정의 표현이었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먹힐 리가 있나요? 증거도 너무 많았고 증인들도 너무 많았죠. 엄마, 정말 긴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반성도 안 하고 끈질기니. 다른 사람들은 반성문도 많이 쓰던데 얜 그런 것도 없이 끝까지 고개 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잘못이 없다니. 아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다. 이래서 엄마가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하고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나 봐. 뭐가? 이번에 우리 쪽 증인으로 나와주신 분들 전부 영훈이랑 같이 학교 다녔거나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영훈이 쪽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없었잖아. 이런 일 생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당연히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게 바보처럼 당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늘 선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누구든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는 거야. 항상 나랑 별다를 것 없는 친구들이다. 나는 유달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엄마의 아빠가 늘 얘기했었지. 할아버지가? 응? 엄마 어렸을 때 마당 넓은 2층 집에서 살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응, 외가 엄청 부자잖아. 지금 외삼촌이나 이모들도 다 그렇고 엄마는 건물주잖아. 엄마 부모님은 그걸 늘 걱정했어. 우리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거들먹거리고 사람들 무시하고 살까봐. 늘 겸손해야 한다. 함부로 돈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된다. 세상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 그게 몸에 배어서 너한테도 그렇게 가르친 건데. 이제 그 가르침이 뭔지 좀 알겠어? 조금? 아, 우리 아들 다시 혼자 돼서 어떡하지? 외로워? 아니, 나 왜 엄마가 아빠 만나기 전에 연애도 결혼도 관심 없었는지 알 것 같아. 왜? 세상엔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 이거 다 경험해보려면 시간이 부족하지. 엄마 젊었을 때도 엄마의 세상이 신기한 거 투성이라고 했는데 시대가 변한 지금 나는 어떻겠어? 거기다 난 애도 없잖아. 돌싱된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 과정들이 좀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 이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이제 변호사 없이 소장 정도는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야, 그것도 다 돈이야.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니? 네, 어려운 하시겠습니까? 길지 않았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아직도 전 가끔 악몽을 꿔요. 남편을 구해내지 못해 남편이 점점 병들어가는 그런 악몽을 꿔요. 식은땀에 젖어 눈을 떠 바로 남편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은 이래요. 그래도 남편이 고른 숨을 내쉬며 편하게 잠들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남편 잘 있구나. 영원한 내 편, 내 사랑. 잘 자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저도 다시 잠에 든답니다. 세상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또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를, 또 우리 가족을 해하려는 사람들은 경계해야겠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산 저도
정말 너무 놀랄 일이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 수연 씨, 어서 와요. 제가 늦었나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와요. 전 며느리의 친구와 친구가 됐답니다. 정말 사람이냐 모르는 거죠? 이리로 와요. 여기가 우리 남편 방이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환한 얼굴로 수연 씨를 맞이해줬죠. 이런 흰머리 할머니와 친구를 해줘서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저와 수연 씨는 한 달에 한 번, 어떨 땐 두 달에 한 번 만나 즐거운 얘기를 나누고 헤어져요. 젊은 사람과 있으니까 저도 젊어지는 느낌이라 좋습니다. 늙은이하고 놀아줘서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렇게 어머님 또래의 분들을 만날 기회가 쉽지 않은데 어머님 얘기 듣는 거 정말 즐거워요. 우리 다음엔 맛있는 것도 먹어요. 좋아요. 조심히 들어가요. 오늘은 멀리 못 나가요. 네네, 들어가세요. 잠깐 길을 잃었던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본래의 길을 찾았습니다. 쉬엄쉬엄 다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